햇빛이 잘 드는 남양 2층짜리 집입니다. 4억에서 1억까지 저렴해져 가격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6m 도로에 접해 있어 앞마당까지 차량 진입이 수월하고요. 땅은 231평, 건물은 83평입니다. 인근의 주택단지들로 구성되어 있어 너무 외져 있지도 않고요. 본권까지 완만한 경사인데요. 차를 갖고 진입한다면 앞마당까지 올라가서 주차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땅 여유가 있습니다. 2층은 전용 26평에 방 2개, 화장실 2개입니다. 1층은 56평으로 창고로 쓰여지고 있고요. 2014년 승인 건물로 연식은 좀 됐지만 상태는 괜찮은 편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먼저 진입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주도로에서 이제 진입로 이렇게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1차선 여기는 뭐 한 3, 4m 폭을 갖고 있는 도로인데요. 계속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진입로가 좀 작아지고 그리고 차 한 대 이제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보면은 약간 차가 이제 경사지게 완만한 경사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까보다 좀 더 극경사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은 인근에 이렇게 주택단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쪽에 본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오른쪽이 해당 그 물건이고요. 그래서 거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극경사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따 볼 텐데 전경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땅의 경계면하고 도로 경계면 사이에 이런 경계석 돌이 이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뭐 비닐하우스 간이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건물의 전경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층이 1층은 실질적으로는 창고로 쓰여 있고 2층이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 2층에서 내려다보는 어떤 전경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아래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런 전경이 좋습니다. 이따가 드론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그 약간 이제 경사가 있긴 한데요. 이렇게 땅을 아니 건물을 받치고 있는 땅이 이제 잘 포장되어 있는 되어 있고 콘크리트로 여기는 창고 출입구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량기도 뭐 이렇게 달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이렇게 왼쪽으로는 이제 경계석 땅에 대한 경계가 이렇게 담벼락 옹벽으로 이렇게 구획이 잘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집도 상태는 뭐 괜찮고 이때 시기에 지어진 주택 단지들이 좀 대다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측면에는 이렇게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 이런 식의 마감의 어떤 측벽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면 원래 이 색깔이었는데 주택이나 창고를 좀 개조를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면에 보이는 게 계단이 있죠. 여기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그리고 LPG 통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창고입니다. 이 창고가 이제 샤시로 이렇게 달려 있고 1층은 창고로 쓰여진다고 하고 1층 창고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2층 주택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래서 2층의 주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 창고 겸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창고가 생각보다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창고를 어떤 다용도나 어떤 이제 어떤 이제 업으로 창고에서 뭘 할 수 있는 뭐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측벽도 뭐 이렇게 쭉 보면은 크게 뭐 없어요. 여기는 이제 공간이 폭이 한 1m 정도 있는데요. 배수로 겸 이렇게 이제 뒤에 임야를 땅이 경계면하고 있는 그 경계석을 이렇게 경계를 잘 지어준 모습이고 뒤쪽은 저렇게 이제 나무들이 있었고 경사가 좀 있죠. 그래서 임야가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계석으로 이제 배수로도 잘 되어 있고 저쪽 끝으로는 이제 나무들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도 이제 콘크리트로 잘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방지턱이 있는데 좀 뜬금없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되어 있고 이 앞에까지도 차를 쭉 댈 수가 있게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 균열이 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집로에서 본고까지 올라가는데도 약간의 이제 경사는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제 본권은 창고 겸 주택을 쓰는데요. 대부분들은 이제 주택으로 이렇게 좀 그 전원주택, 2층 집 아니면 뭐 단층 집, 그리고 조경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집들이 좀 몰려 있는 이런 주택 단지들 속에 해당 본권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도로폭이 인근에 보면 좌우로, 길가를 좌우로 이제 주택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한 6m 정도 되는 도로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면에 보면은 집담한 주택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집담한 주택들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것도 뭐 시간이 되면은 경매로 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또 전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측면 쪽에 경계석 옹벽에 대해서 이제 데크나 그 측면을 한번 상태를 보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앞집하고 경계면이 잘 옹벽으로 잘 되어 있고, 그리고 2층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 기준으로 남향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통창으로 해놨기 때문에 햇빛이 좀 잘 들어온다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본건 같은 경우는 뭐 지리적인 위치는 이따가 이제 볼 텐데, 건물이 2014년 치고는 좀 나름 상태가 괜찮았고, 그 다음에 차량 접근성이나 그 다음에 건물 상태도 뭐 양호한 상태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격이죠. 가격이 뭐 4억에서 1억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본권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전경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까지도 이제 좀 시원하게 보이는. 그리고 이제 본권 같은 경우는 이제 2층이 집이거든요. 그래서 더욱이나 이제 좀 더 전경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1층에 이제 집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2층이라 저렇게 시야가 좀 뚫려 있는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이다. 위성 지도를 볼게요. 그래서 이제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집들, 이 어떤 지입로 기준으로 이렇게 집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인근의 농가주택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이것도 이제 제 생각에 단독주택 부지인 것 같아요. 건물은 없지만.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요거는 아마 안 지어진 건물일 거예요. 요것도 짓담한 건물. 그래서 회색은 아마 이렇게 짓담한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안쪽에,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조경 그 전경이 탁 트이는 그런 시원함을 보일 수가 있고, 이제 주변에 이런 쪽이 보면은 임야하고 나무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보면은 일반 이건 위성 지도고요. 일반 지도로 볼게요. 그리고 여기 참고로 여기는 이제 천안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버스 정류장이 없어요. 좀 버스 정류장 가려면 좀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좀 차가 있어야지 좀 생활이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면은 이쪽이 버스 정류장인데, 보면은 800m 걸어서 가기에는 좀 무리가 확실히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단점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내려오면은 지금 이쪽에가 이제 보시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캠퍼스가 여기까지 한 900m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로 가면 한 2분이면은 이쪽이 이쪽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있으면은 가장 큰 게 이제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때문이라도 이런 편의점들이 좀 많고요. 그 맨션, 원룸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어떤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지만, 지금 보면은 이쪽 있죠. 이쪽이 이제 그 면내거든요. 병천시장에서 면내에서 이렇게 초등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로마트도 있고요. 이쪽 음식점, 프랜차이즈 각종 어떤 음식점을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선거리로 1.8km니까 대략 뭐 차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1.8km, 그래서 차로 대략 한 2, 3분이면 충분히 가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지리적으로 그 버스 정류장은 멀지만 차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충분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지리적인 위치가 있다.
그리고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요. 지금 이쪽이 천안인데 지금 보면 왼쪽이 이쪽이 이제 동남구청이랑 천안시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찍어 보면 천안역 여기 1호선 있죠. 거리로 찍어 보면 한 12km, 13km 정도 돼요. 그래서 이쪽 동남구청이랑 천안시청, 그다음에 여기 1호선이죠. 여기서 천안역, 그 다음에 뭐 여기가 복명역, 쌍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가 13km니까 차로 한 15분에서 한 20분 거리, 직선 거리로 13km니까 15분에서 한 20분 거리면은 천안 시내권에 이제 접해 있다. 그래서 지리적인 위치는 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요, 고속도로가 이제 아무래도 좀 중요하잖아요. 접근성이나 이런 게 위로 갈지 서울이나 뭐 부산으로 갈 때도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봐야 되는데 이 보라색 처리 음영 처리가 된 게 24km예요. 그래서 대략 한 30분이면 가는 도로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으로 보면은 가장 큰 게 이게 평택 제천 고속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여기서가 이제 중부 고속도로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갑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좀 더 가깝죠. 천안, 여기서 이제 천안 JC나 아니면 옥산 JC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인근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도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도 썩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지붕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2014년 건물이다 보니까 지은 지가 11년 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년 지나가면 사실상 이제 손을 좀 봐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지붕이 요게 이제 싱글 지붕 같은데요. 탈락되거나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지붕은 좀 양호한 상태고, 다만 이제 이렇게 보면 데크가 있죠. 데크가 이렇게 보면은 색상이 그렇게 썩 밝아 보이진 않으세요. 그쵸? 많이 좀 탁해 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풍이나 방청에 대한 어떤 보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데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여기 주차장,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본 모습은 이렇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봤을 때 이제 땅에 대한 경계면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도로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태양열이 또 없네요. 이쪽 집은 또 태양열이 있는데, 태양열을 달아서 전기세 좀 아낄 요량으로 그렇게 좀 머리를 좀 써보는 게 어떻나. 여기도 있고, 이 집도 있네요. 태양열은.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대한 이제 지목 같은 경우는 대지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좀 이따 볼 텐데,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는 13만 6천 원이니까 평당 공시지가가 대략 한 50만 원 정도예요. 이따 얘기해 볼 텐데,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본건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도로죠. 그래서 지적도를 지목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지적도를 보면은 이게 경매 물건인데 지금 기호 6번까지 되어 있죠. 사실 기호 7번까지,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7번이 건물이고 6번이 대지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거가 이제 지분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건, 지금 영상에서 제가 한창 설명드린 게 요거 기호 6번하고 7번이고요. 나머지 이 음영 처리된 거 있죠. 기호 2번, 4번, 3번, 5번 이런 건 다 도로에 대한 지분을 같이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시에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요. 이런 부분은 뭐 이따가 다 같이 또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보시면 기호 6번이 이제 대지잖아요. 그래서 200평, 204평 정도 되는데 매각이 되는 건 한 230평 정도의 땅이. 그래서 대략 한 26평 정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지분, 도로에 대한 지분 뭐 이런 게 좀 포함이 돼서 한 240평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록 7번은 이제 건물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1층하고 2층 해서 총 감정가가 4억 3천이 됐네요. 그래서 건물값이 지금 보면 1층하고 2층 뭐 요거는 이제 300만 원이니까 대략 건물값이 한 1억 9천, 그죠? 한 2억 정도 건물이 됐고 나머지는 땅에 대한 감정 가격인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1번부터 목록 5번까지 있죠. 1번에서 5번까지.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도로인데 뭐 공원도 있고요. 잡종지도 있고 도로인데 보면은 다 지분이에요. 여기 1. 그러니까 이제 도로에 대한 그 아까 이렇게 갖고 집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공유 지분으로 해서 이 각각의 집들이 소유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전경, 그러니까 이제 그 지분이 된 도로의 전경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한 6m 정도 되는 거였고, 양쪽으로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집들 자체들이 이제 전부 다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죠. 2번에서 5번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공원에 대한 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원에 대한 지분은 이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지분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뭘 하려고 했는지, 이거를 굳이 도로도 아닌데 이거를 지분을 가졌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압장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펌프 시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여기 아마 열면은 탱크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집들한테 뭐 그 물을 송수하는 그런 가압장이라고, 저도 좀 찾아보니까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가압장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시의 컨테이너가 있는데, 아까 보면은 이쪽에 그 컨테이너에 그가 있었죠. 그 어디 공원 쪽에. 그렇죠. 요것도 뭐 제시의 건물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 보면요, 지금 위반 건축물 업종에서 정상적으로 건물이고 한 세대.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층은 이제 창고, 2층은 주택으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도상도 사실상 크게 뭐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여기서 볼 건 뭐 딴 건 없고요. 여기 사용 승인일이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은 지 11년 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 상태를 볼 텐데요. 이게 1층에 대한 평면도가 1층에 굉장히 크죠. 56평. 그리고 이제 층고도 되게 높았어요. 그죠? 이렇게 높고 이렇게 주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층고가 높고. 그래서 2층 주택은 26평.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계단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들어와서 주방이 있고 뭐 여기 테라스 이렇게 있는데 방이 하나, 두 개, 그 다음 욕실 두 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아마도 자기 하는 뭐 여기서 이제 자기 업을 하는 뭐 어떤 큰 창고로 쓴 거가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4억이 1억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사실상 이게 이제 다 주택으로 빠지면 물론 이제 충분하게 넓게 충분하게 굵직굵직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좀 약간 특수한 경우죠. 1층은 창고로만 쓰고 2층은 주택으로 쓰기 때문에 이걸 원치 않은 사람들, 1, 2층은 난 다 주택으로 쓰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건 맞지는 않죠. 하지만 내가 1층에 어떤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창고 겸 어떤 이제 작업실을 좀 쓸 수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공장은 아니지만 공장 비슷한 층고가 높고, 그래서 그런 식의 창고가 있고, 그 다음 그 위에 이제 집이 있는 그런 집들을 원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가격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요층보다는 일반적인 어떤 그 2층집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없어서 이렇게 좀 많이 유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면은 임차인인데요. 지금 보면 선순위,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일이거든요. 2016년 2월 1일보다 앞서면 이제 물어줘야 되고, 후순위면 말소 대상인데, 보면은 1층하고 뭐 2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은 2015년이 하나가 있어요. 나머지 16년 3월이라 이거는 무시해도 되는데, 요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요게 좀 빠릅니다. 그쵸? 그리고 확정일자도 이상하게 더 늦죠. 그래서 3천만 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배당 요구는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2019년, 그러니까 이제 전입은 빨라도 배당 기일이 좀 늦기 때문에 사실상 요게 이제 미배당으로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이 3천만 원을 인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낙찰가 가격을 좀 예의주시하고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인수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3천만 원 인수해야겠구나 라고 접근하는 게 오히려 또 안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일단 이 집이 저렴한 거냐, 가격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시지가를 보면 2018년 1월부터 지금 뭐 크게 2022년 1월에 이제 가장 크게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좀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시지가가 평당 44만 원 정도입니다. 땅값이에요. 이거는 땅값.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인근에 나와 있는 그 매물을 좀 볼 텐데, 지금 보면은 본건이 여기쯤에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다가구인데요. 이건 이제 비교 대상이 좀 애매합니다. 그냥 이제 참고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작년 24년 1월에 거래가 됐는데 평당 353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보통 두 가지예요.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값하고 땅값이 좀 포함이 돼서 이 가격이 나오는데, 이렇게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건물값 있죠. 이건 잘 안 쳐줘요. 오직 땅값으로만 이렇게 쳐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다가구인데 이게 이제 353만 원에 거래가 됐다. 그래서 아마도 땅값으로 좀 보기에도 지금 건물 상태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래서 좀 애매한데 그래도 한번 참고차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본건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본건이죠. 이게 이제 보면은 2016년에 거래가 됐어요. 평당 207만 원으로. 그래서 207만 원이면 대략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 공장 창고로 빠지죠. 그래서 지금 땅이 204평. 그러니까 아까 이 도로에 대한 지분을 빼고 4억 2천에 거래가 됐다. 그래서 사실상 그 평가 지금 감정에 나와 있는 거 240평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거의 10년 전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4억 2천에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현재 가격이 1억 되면은 사실 싸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인데요. 요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건 바로 옆에요. 이게 이제 본건이잖아요. 바로 옆에가 이게 이제 평당 54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대지예요. 대지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축으로 이제 이렇게 대주를 해갖고 건물을 올린 건데, 이때 당시 대지가 54만 원에 평당 거래가 됐다. 대지만 건물값 빼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는 이제 전이에요. 전. 지금 본건이 여기 있죠. 여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전이 42만 원 평당. 이건 2년 전 가격.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본건이 비싼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땅값이고, 그리고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207만 원, 다가구가 300만 원이니까 사실상 비교하기는 애매하긴 한데, 지금 과거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좀 싸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계속 좀 얘기 드리는 건데, 문서상 조사예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인근 부동산 사장님 탐문 조사를 통해서 명확히 알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주의할 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감정가 대비 많이 싸졌죠. 1억 4천인데 2층짜리고, 그 다음에 그 땅이 200평이고, 그리고 건물이 30평이라는 게 많이 믿어지지가 않는, 많이 싼 그런 가격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83평이 전부 다 건물이 아니라, 그 주택이 아니라 창고로 좀 쓰여 있어서 좀 가격이 다운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특색이 딱 나오죠. 남양집이고 뭐 다 좋아요. 땅도 시원시원하게 넓고. 다만 이제 2014년이라는 어떤 그 지은지 이제 11년 차인가요? 그래서 돈이 살짝 들어가고, 위에서 봤을 때도 데크에 대한 이제 방청, 뭐 방충 뭐 이런 거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주택을 전부 온전히 80평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수한 목적, 아까도 말한 것처럼 1층에 내 그 사업장 사무실이나 아니면 사업장 뭐 공장 창고로 이용하실 분들, 그리고 2층은 이제 주택으로. 그러니까 왜 그런 거 많잖아요. 자기 창고 작업실 겸해서 2층은 자기 집으로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사무실하고 주거 비용을 두 개 다 아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임대를 놓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이런 물건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메리트가 있겨지는 거죠. 1억 되니까. 그죠? 물론 이제 천안 쪽이긴 한데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는 특징적인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고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